아이케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는 순. 제가 그래도 작년 상반기에 열심히 벌고 하반기에는 미국으로 좀 도망가자 라고 해서 그래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제가 또 연말에 마음을 바꿨죠. 여러분 12월에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때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내 뷰 보지 말고 그냥 알아서 좀 해라. 네. 굳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사람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뷰를 바꿨죠. 네. 그 이후로 1월, 2월 국내 시장이 좋았는데 지금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미국 시장이 저렇게 부러지는데 AI 쪽 밸류 체인이 부러지는데 국장이 무슨 수로 버티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좋게 봐요. 덜덜 떨리죠. 네, 엔비디아 젠슨 왕이 우리 황 사장님이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실 때는 이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 나왔을 상황인데 저는 이제 분명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숫자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TSMC가 결국 엔비디아 실적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잖아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엔비디아 제일 실적 걱정되는 게 뭐죠? 엔비디아 지금 블랙웰이잖아요. 블랙웰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블랙웰에서 B200은 잘 나가고 있어요. GPU만 단품으로 파는 것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레이스 블랙웰이라고 해서 요거를 CPU하고 GPU를 엮어서 파는 게 있죠.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요게 계속해서 발열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TSMC가 최근에 코어스 L이라고 하는 기존의 코어스 S에서 코어스 L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RDA를 써서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쓰다가 RDA를 써서 이제 연결하는 이제 실리콘 브릿지, 일종의 실리콘 브릿지라고 보실 수가 있죠. 브릿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지금 70% 예약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70%. 그리고 이제 올해 나오는 물량이 200만 개. 요거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물어줘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TSMC한테. 예약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200만 개는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저는 뭐 엄청나게 쇼크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떨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엔비디아 실적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의 과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는 국장이 좀 더 매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언제까지? 상반기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반등과 그리고 레거시의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B2C의 프리미엄화 요게 이제 소캠 같은 것들이겠죠. 요 3박자가 갖춰졌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에요. 정책 모멘텀인데요. 일단 상법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지금 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이사회에서 이걸 이제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배당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젠 16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도 이제 이걸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시장 왜 이러냐.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게 일본에서 그대로 한번 나타났었죠. 일본이 성장은 주춤했는데 결국 멀티플로 한번 쫙 당겨 올렸잖아요. PBR을 0.9배 수준에서 이거를 뭐 1.3배 수준까지 쫙 당겨버렸죠. 이거를 이제 한 10년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속도의 나라잖아요. 네, 속도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다. 그리고 최근에
이 K칩스법도 지금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세공제가 반도체 쪽으로 기존 대기업이 15에서 20%로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기존에 25에서 30%로 이런 세제 혜택을 지금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EPS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더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동안 그러면 인센티브가 약해서 국내 투자가 좀 부진했는데 국내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자, 이제 그러면 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어딜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CCSS, 화학약품 공급 장치를 주력으로 하는 STI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TI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I는 CCSS, 네, 화학약품 공급 장치를 주력으로 납품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웨트 시스템, 습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공정 장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가 있고 원자재 판매 등이 있습니다. 웨트 시스템에는 리플로우 장비가 있는데요. 리플로우는 이제 솔더볼을 열을 가해서 이제 녹여서 붙이는 그런 장비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후공정 쪽에 이쪽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은 885억 정도를 달성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4,750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팹을 일단은 지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제 혜택도 K칩스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미뤄놨던 투자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이 한 265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한 445억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 같고 리플로 쪽이 좀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매출을 할 수 있을 거다. 기타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 150억, 올해도 한 150억 정도 있고 원자재 등은 이제 작년에 한 50억, 올해도 한 65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여기죠. 네,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2월 19일 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수주가 하나 나왔습니다. 730억짜리 큰 규모의 수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더 이상 밀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4분기가 그래도 꽤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실적 발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촬영하고 있는 2월 25일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가 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3분기에 좀 지연됐던 것들이 4분기로 이연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 한 1,300억에 영업이익은 한 지금 1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4분기가 잘 나왔냐면 이제 이연된 물량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평택 P3의 페이즈 3에 여기서부터 좀 이제 고급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기존 CCSS 대비해서 좀 이제 비싼 장비인데 이게 고수익성 약품 공급 설비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ACQC라고 합니다. ACQC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인데 이게 4Q에만 한 2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마진율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장비가 앞으로는 ASP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이런 신규 장비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용인 클러스터 쪽에서 투자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정부에 힘입어서 전공정하고 후공정 쪽으로 다 투자가 활발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로 쪽은 올해 한 445억 정도를 봤는데 이 중에서 리플로 쪽만 한 270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이제 마진이 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은요, 아직 뭐 실적 발표가 공식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치고 3,35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27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2월 25일자 기준으로 시총은요 3,490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요 매출 5,450억에 영업이익은 720억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크게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잘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총 비해서 올해 이제 좀 업사이드는 충분해 보인다. 예상치대로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 CCSS 쪽 모멘텀 측면에서는 리플로 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대선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으니까 주요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한국형 스타게이트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가 3만 장의 GPU는 좀 가져와서 좀 이제 클러스터를 꾸려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 적어도 10만 장 정도의 GPU는 꾸려서 이제 한국형 스타게이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거는 이제 사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이제 투자하기 힘들고요. 정부 단위에서 뭔가 진행을 해줘야 되고 팀 코리아를 꾸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AI 주권을 가져갈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국어 기반의 AI 하나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면 여기에 또 한번 반도체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사실 또 하반기 시장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은 이제 당분간은 또 이제 정치 정책 뭐 이런 쪽에서의 또 흐름들을 잘 봐야 되고, 지금 뭐 AI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죠. 네, 후보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사실 뭐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꽃샘추위가 이제 곧 사라지듯이 또 시장도 반등으로 여러분들 기분 좋은 반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4월 또 열심히 주식해야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제 얼굴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